자, 어제 했던 걸 이제 추가로 해보자고. 금융시장에서 그 자산이라는 것은 랜덤 베리어블로 동일하다. 확률 변수와 동일하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이 확률 변수가 뭔지 내가 일단 설명을 안 했어. 확률 변수라 하면 게임 자체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게임 자체. 그리고 우리가 보통 확률 변수는 대문자로 나타내준다는 거지. 대문자. 이런 식으로 large x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확률 변수는 함수인 거예요. 함수이다. 이게 재밌는 건데 함수이다. 어떤 함수냐? 정확히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오메가에서 r로 가는 함수인데 여러분 이제 이건 좀 잘 몰라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런 거지. 주사위 같은 경우나 동전 같은 경우는 주사위 같은 경우 x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하면은 3 내가 나오게 하는 거야. 예를 들자면 동전 같은 경우는 x에다가 인풋을 집어넣는 거지. 앞면을 집어넣으면은 1, 뒷면을 집어넣으면은 0이 나오게 하는 이런 걸 이제 예를 들자면 나타내는 거지. 그러면 이때 x는 뭐냐면 이건 게임 자체지. 게임 자체. 요건 뭐야? 게임의 결과. 그러니까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 스몰 x로 써. 스몰 x. 스몰 x로. 그러니까 결과는 스몰 x로 써주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게임 자체는 라지 x로 써준다. 라지 x로 써준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안 헷갈려야 돼. 요게 실은 이게 되게 헷갈리는 개념이거든. 이게 헷갈리는 개념이어가지고 그래서 확률 변수라는 게 뭐야? 게임 자체라는 거지. 게임 자체. 게임의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듯이 확률 변수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 그러면서 우리는 보통 이것을 게임 자체를 확률 변수라고 부른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자산을 확률이 여러 개 있는 것처럼 자산을 우리는 확률 변수로 본다는 거지. 불확실한 세계에서 자산을 이렇게 보자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제 이야기한 대로 채권의 경우에는 이자가 확실하지만은 주식의 경우에는 배당은 불확실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가장 큰 차이가 자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게 이걸 배웠잖아. 이걸 P, C, 1 플러스 R 요걸 배웠는데 뭐 시간 여기에 들어가면 여기에 T 이런 식으로 여기 현가 개념이었다고. PV의 현가 개념이 요거였다고. 요렇게. 근데 여기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요게 확실한 거였지. 확실한 거. CT가 불확실한 게 없지. 불확실성이 없다고 가정을 했지. 그리고 R은 주어져 있고 R은 기분. 그랬을 때 평가를 내는 걸 우리가 해봤다고. 그러지? 거꾸로 예를 들자면 여기에 주어진 상태에서 이걸 구하는 건 우리가 뭐 YTM이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본 거고. 그래서 지금 그 불확실성을 그러면은 도입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자 같은 경우는 이자는 비교적 확실하다는 거지. 근데 배당은 어때? 배당은 확실성이 거의 없지. 따라서 지금 평가 공식을 배당에다 적용을 하려면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배운 것처럼 R-G 고동 모형 같은 걸 적용을 하려면은 이게 뭐가 전제가 돼야 되냐면 이게 확실한 숫자여야 된다. 상수여야 되는 거지. 상수.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지. 그러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실제로 이게 상수가 아닌데 이걸 어떻게 다룰 거냐 이제 이 문제가 생긴다는 거지. 그러면 일단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확률 변수라는 걸 도입하자는 거지. 그래서 확률 변수로 자산을 봐보자는 거지. 자산을. 그럼 확률 변수의 가장 큰 특징은 뭐냐? 확률 변수의 가장 큰 특징은 기대값과 분산이 있다는 거지.
이건 V로 써지고 이걸 기대치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대치. 이거 우리는 분산이라고 쓰지. 분산. 그럼 기대치와 분산은 어떻게 정의되냐?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지. 기대치와 분산은 왜 이래 또 갑자기? 이게 적응이 안 되니? 적응이 안 돼. 다 끝에까지 왔나 보다. 다 끝에까지 왔나 봐. 새로 해야 돼, 그러면은. 나도 이거 모르니까, 이거 어려워. 이제 되네. 왁킹이 걸려 있었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기대치는 어떤 식으로 정의가 되냐면은, 여기서 주의할 게, 라지 X야, 이게. 라지 X. 라지야는 이런 식으로 정의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스몰 x, pxi. xi는 뭐냐면 xi는 라지 x가 취할 수 있는 값. pi는 스몰 xi 결과가 나올 확률이란 말이지.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자면은 동전 던지는 거, 동전 게임을 생각을 해보자고. 동전 게임이 x가 지금 앞면이면 1, x가 뒷면이면 0인 동전 게임을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이런 동전 게임의 기대치는 어떻게 계산되는가? 이렇게 계산되는 거지. 0 또는 1이 나오니까 0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2분의 1. 여기서 2분의 1은 뭐야? 확률이죠. 나올 확률. 요건 결과값.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지? 그래서 이것을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지. summation xi pi. 요거 했잖아. 그러면 여기 위에 요렇게 요거지. 그러니까 동전의 경우에 이렇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요걸 기대값이라고 부른다는 거지. 기대값. 동전의 경우에 기대값. 주식시장 같으면은 이런 상승, 요건 하락. 이런 식으로. 물론 이제 횡보도 있는데 요것만 생각하자고. 일단 상승, 하락 이렇게만. 그러니까 지금 요즘에 주식시장이 난린디. 마찬가지로 이제 베리언스는 어떻게 정의되냐? 베리언스 오브 x는 이렇게 정의하자는 거지. 베리언스 오브는 이때 뮤는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쓰죠. 그럼 동전의 경우에 이걸 계산을 해보면은 동전의 경우에 0 빼기 0.5 조금 전에 기대치가 0.5였으니까 여기가 0.5니까 그러지? 그러니까 0 빼기 0.5의 자승 곱하기 2분의 1 그러지? 더하기 1 빼기 0.5의 자승 곱하기 2분의 1 따라서 요 각각은 0.25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0.25 곱하기 2분의 1 따라서 0.25가 되지. 그리고 우리는 여태 분산 즉 베리언스 오브 x의 루트를 씌워준 값을 우리는 표준 편차라고 부르지. 표준 편차라고 불러. 따라서 지금 동전의 경우에는 얼마야? 동전 던지기 게임의 표준 편차는 0.5가 되는 거지. 표준 편차는. 분산은 0.25가 되고 요걸 주의해야 돼.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그려보면은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동전 던지는 거 같은 경우는 요걸 이제 밀도 함수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되는 거지. 밀도 함수는 이렇게 가능성이. 그래가지고 여기가 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까지 길이 요게 시그마가 되는 거지. 시그마. 표준 편차. 여기에 표준 편차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표준 편차는 뭐야? 퍼짐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지. 자료의 퍼짐의 정도이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덤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뭘 배울 수가 있냐면은 이항 분포라는 걸 배울 수가 있어. 이항 분포. 지금 통계학에서 한창 가르치고 있는데 이항 분포. 이항 분포는 뭐냐면은
동전을 n개를 던지는 거야. 동전을. 게임. 그런데 요거도 지금 우리 요거는 약간 틀려. 이제는 우리가 주식시장에서는 동전을 n개 던지는 게임 뭐냐면은 각각이 다 동일한 가중치를 주는 거야. 각 가중치를. 그런데 주식시장에서는 주식 n개에다 투자를 하면은 그 n개에 대한 투자는 뭐야? 전 재산을 한 종목에 다 넣을 수가 없지. 그래서 투자 비중이 문제가 되는 거지. 투자 비중이. 부의 투자 비중. 그래서 그걸 나타낼 때 노테이션 상으로 자, 요게 동전 던지는 걸 하자고. 요게 동전 1번째 동전 게임이라 하자고. 요 게임 자체야. 그러면은 요 동전을 n개를 던지는 게임 자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근데 우리가 이 앞에다가 가중치를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죠. 왜 그래? 보통 이항분포에서는 여기에 그냥 더한 거예요. 더한 거. 그러니까 그냥 더해주면은 바이노미알에서는 요게 된다고. 요게. 통계학에서 다룰 때는. 근데 우리 재무학에서는 요렇게 된다고. 요렇게. 이렇게. 이런 요게 투자 비중이 된다고. 요게 투자 비중. 그런다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특징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바이노미알 분포일 때 좀 성질을 하나 봐보면 재밌는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걸 보통 B라고 써줘. B 이렇게 summation xi n 요게 각각이 베르누이야. 그랬을 때 우리는 요걸 이항 분포라고 그래. 그래서 요것을 이제 해보면은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래도 간단하게 동전 2개 던지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자고. 동전 2개. 그걸 보통 이렇게 써줘. 동전 2개. 안면이 나올 확률이 0.5다. 그러면 동전을 2개 던졌을 때 나올 수 있는 값은 뭐야? 0, 1, 2가 되는 거지. 0, 1, 2. 그러면서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요게 어디에 대응하는 거야? 요게. 요 2개가 여기에 대응하는 거지. 요게 여기에 대응하는 거고. 그러지? 그러니까 요럴 때는 이제 뭐냐? 어떻게 되냐? 요렇게 되는 거지. 동전을 2개 던질 때는 0, 1, 2 요렇게 되면서 실험 확률이 요렇게 바뀐다고. 요렇게 바뀐다고.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 바뀌는데 우리는 이제 요것도 약간 다른 걸 다루는 거야. 이항분포하고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요게 아니고 투자 비중이 이제 다른 걸 다루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뭐냐면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이노미알은 요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거지. x1 더하기 x2 그러면서 요게 각각이 동전 던지는 건데 서로 독립적으로 던지는 거야. 독립적으로. 별도 사건으로. 그렇게 던지면은 요게 되는 거지. 요거도 분포함수가 B의 분포함수가 이 분포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실제로 필요한 건 뭐냐면은 바이노미알하고는 좀 다른 거야. 그래 성격이 좀 다른 건데 좌우장 그래도 비슷한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바이노미알을 약간 다뤄보면 좋아. 약간 다뤄보면 좋은데 그냥 여러분이 한번 공부할 수 있게 내가 뭐냐면은 그냥 예제로 한번 보여줘 볼게. 예제로 요게 요렇게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통계학 시간에 내가 이걸 하다가 실패를 해가지고 제대로 못 돌린 실패는 아니지. 이게 그 사이언스 패키지가 엉터리로 만들어져 가지고 걔들이 약간 잘못 만들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그걸 좀 고친이라고 좀 시간이 걸려서 만들어 보았는데 그거 한번 여러분들한테도 보여주면 나는 좋다고 봐서 지금 보면은 이제 이런 건데 지금 안 와. 어렵네. 어려워요. 무엇이든지 바로 안 들어요 이게.
이렇게 카피. 카피. 여기 카피 됐네.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하고 나서 이렇게 던지면은 여기 이렇게 생기거든요. 이렇게 생겨야 돼 원래. 처음에 아가면 또 안 생기더라고. 이게 컴퓨터가 이게 윈도우즈도 요즘 너무 불편해졌더라고. 근데 지금 어떤 먹을 때 있고 안 먹을 때 있고 그러니까 되게 힘들대. 자원이 이것도 내가 조금 이따 여기서 그 트레이딩 돌아가는 것도 한번 보여주려고 지금 가능하면 그러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강화학습이라든지 뭐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그 로봇 움직이는 거 있잖아. 그런 동일한 방법론을 주식 투자에도 적용할 수가 있어. 그래서 그런 게 이제 강화학습이라는 건데, 요거 해놓은 게 그거고, 이제 요건 챗 GPT를 써가지고 주식을 살까 말까 정하는 거예요. 지금 요쪽이고 요거고. 근데 지금 이제 그거에 관한 건데,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지금 일단 그거 보는 게 목적이 아니고 지금 요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바이노미알을 한번 보자고. 여러분 이제 좀 이것은 익숙하지 않을 텐데 그래도 괜찮이 지금 교육 목적용으로 보여주는 거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주피터 노트북이 올라오거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지금 뭐냐면 바이노미알을 한번 봐보면은 바이노미알이 지금 요렇게 생겼어. 그래서 요거 이제 여러분 매틀랩 파이썬 명령이란 걸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뭐냐면은 그 동전을 두 개를 던졌을 때 안면이 나올 확률이 0.5일 때, 그랬을 때 평균, 분산 뭐 이런 거 계산해 주는 거예요. 요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평균과 분산이 계산되지. 평균은 잠깐만, 동전 두 개 던지면 그렇지 1이지. 동전을 두 개 던질 때는 평균이 1이지. 자 봐봐. 왜 그런지 이걸로 설명해 볼게. 봐봐. 동전 두 개 던질 때는 동전이 두 개가 하면은 요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서 요게 2, 요게 0, 요게 1이지. 그러지? 그럼 2의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2의 x는 0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 1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 4개 중에서 2개니까 2가 나올 확률이 4분의 1, 4개 중에서 1개니까 계산해보면은 없어지고 0.5, 0.5 따라서 1이 되는 거지. 그러지? 마찬가지로 분산을 계산해보면은, 분산도 계산해보면은, 자, 분산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정의가 되거든. xi 마이너스 뮤 자승의 pi, 요게 이제 뮤가 되는 거야. 뮤가. 그럼 여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나올 수 있는 값이니까 요건 나올 수 있는 결과라고 그랬지. 0, 그다음 1, 자승 곱하기 4분의 1, 그러지? 그다음에 1 빼기 1, 자승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빼기 1, 자승 곱하기 4분의 1. 요게 뮤야. 요게 뮤. 요게 xi가 되는 거고, xi. 그러니까 결과값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요건 중요한 게, 요건 게임 자체고, 스몰 x는 결과값 그랬어요. 그 다음에 기대치는 이렇게 정의된다고 그랬어요. 게임의 기대치는 나온 결과값과 그에 대한 확률을 곱해주면서 더한 거다. 이런 거지. 요게 기대치 정의지. 요게 기대치 정의. 요거. 분산의 정의는 뭐냐? 분산의 정의는 이렇게 정의된다는 거지. Variance of 랜덤 베리어블의 분산의 정의는 서메이션 xi 마이너스 뮤의 자승, 이걸 우리 편차라고 불러. 편차. 그래서 이제 계산해 볼 거야. 그 곱하기 p의 i, 요거지.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요렇게 계산하는 거지. 요렇게 계산했지. 그래서 요것은 얼마가 되는가? 1의 제곱. 이게 4분의 1이 되고, 여긴 0 없어져 볼지. 여기도 1의 제곱. 그러니까 4분의 1. 그러지? 4분의 1, 4분의 1. 그러지? 따라서 2분의 1이 되는 거지. 2분의 1. 그러지? 2분의 1이 0.5가 나와. 여기서 0.5 나왔잖아. 0.5. 분산. 요게 분산. 요게 기대치. 기대치와 분산을 계산한 거지. 이렇게. 기대치, 분산. 계산한 거지. 이렇게. 계산을 하고 한 거고.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뭐냐면은 그림을 조금 전에
0, 그 다음에 1, 2를 지금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지. 요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거야. 요 그림을. 0, 1, 2. 요거 그려보자고. 요렇게 하면 이렇게 그려진다고. 0, 1, 2. 확률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그려지나?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러지? 그래서 아하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그러면은 여기를 좀 바꿀 수도 있겠지. 예를 들자면은 봐봐. 이제는 자유자재로 돼서 동전을 5개 던지면서 앞면이 나올 확률이 0.7일 때는 어떻게 될까? 그럼 요렇게 하면 요러고 된다는 거. 넘어지죠. 요렇게. 요게 재밌는 게. 요렇게 가다가 오른쪽으로 넘어지죠. 이렇게. 요게 이제 신기한 거야. 봐봐. 동전의 개수를 왕창 늘려보자고. 어떤 모양이 나오는지. 500개. 자, 해보자고. 이렇게. 동전을 이제 500개를 던지는 거야. 한꺼번에. 500개 던졌을 때 어떻게 되냐. 요렇게 생기네. 요렇게. 이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네. 그러지? 한쪽으로. 그래서 실은 500개는 좀 재미가 없네. 100개 정도 해야 재밌겠네. 모양이 나오는 게. 자, 이렇게 해보자고. 요렇게 생기네. 100개 정도 하면은. 한쪽으로 약간 치우쳐지네. 그런데 지금 이걸 0.5로 하면은 양쪽이 대칭이 되는 거지. 봐봐. 0.5. 오고 나서 이렇게 하면은 대칭이 된다고. 이렇게 대칭이 되지. 정기분포하고 비슷해지는 거야. 실제로는. 이게 정기분포고. 실은 여기 이제 정기분포는 정확히 하면은 여기서 이것을 n으로 나눠준 거야. n으로 나눠주면은 완전 정기분포가 돼. 앞으로 우리가 이제 여러분도 지금 정기분포를 배울 건데 재밌는 게 지금 여기서 지금 이게 합쳐진 게 실은 정기분포거든. 이게 지금 이것은 각각을 뭐냐면은 그걸 소위 말해서 표준 편차라고 그러는데 실은 여기서 0, 1, 0, 1을 해가지고 개수로 나누면은 그게 표준 편차가 되거든. 실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이 x가 이렇게 나왔지만은 요게 지금 요걸 n으로 나눠줘 버리면은 이 x를 n으로 나눠줘 버리면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그게 결국에는 0, 1, 평균이 되는 거지. 평균이 되는 건데 실은 요게 이제 여러분이 개념이 좀 어려운데 요게 자고장 요것은 뭐냐면은 지금 동전을 100개를 던졌을 때 지금 50번이 나올 확률이 제일 높다는 소리야. 그러잖아. 50번이 나올 확률이. 앞면이 50번이 나올 확률. 동전 100개를 던졌을 때 앞면 50번. 그걸 나타내는 거지. 그것을. 그리고 지금 실제로 여기는 이제 요걸 시뮬레이션이라는 건데 요것은 동전을 100개를 앞면이 나올 확률이 앞면 확률이 70%인가? 여기서 50%였구나. 50%일 때 각 동전 100개를 10번을 던져봤을 때 앞면이 몇 번 나왔냐를 시뮬레이션 해주는 게 이거야. 이렇게. 그럼 53번 나오고 60번 나오고 43번 나오고 이렇게 됐다는 소리지. 그러니까 요것을 실은 100으로 나눠주면은 요게 뭐냐면은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샘플 민이 되는 거지. 샘플 민. 100으로 나눠주면은. 100으로 나눠주면 샘플 민이 되는데 자우지간 요것을 지금 요렇게 100으로 나눠준 값이 그리고 요게 정기분포가 된다고. 실은 나온 값들은 이제 정기분포가 되는데 n을 점점 늘리면은 이게 정기분포가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복잡한 건데 그걸 보고 우리는 이제 센트럴 리미트 세럼이라고 불러. 요거에 그러니까 히스토그램을 구해 보면은 정기분포가 되는 거야. 예를 들자면 여기서 요걸 1000번 정도 돌리고 1000번 정도 돌려가지고 요것을 딱 히스토그램을 여기서 그려봐야 되는데 거기까지 하려면 또 너무 정신없다. 자우지 이렇게 나와. 요거 보면 거기다 0.5 근처에서 움직이잖아. 그러지? 근데 가끔가다 아주 낮은 값이나 높은 값이 있다고. 뭐 0.3이라든지 뭐 0.2라든지 이런 게 나올 수가 있다고. 찾아보면은 이게 그다음에 1에 가까운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아주 0.9라든지 0.8이라든지 근데 그건 가끔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요거대 히스토그램을 그려보면 실제로는 이게 이제 정기분포 모양이 그려지거든. 정기분포는 어떻게 생겼냐면 요렇게 생긴 놈을 정기분포라고 부른다고.
요렇게 생긴 놈을 정규 분포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생긴 놈. 그래서 여기가 뮤 시그마. 그래서 정확하게 표시하면은 요거대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요렇게 생겼어요. 요거대 그래프가. 아직 여러분은 이제 요걸 정확히 몰라도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 시그마가 1이고 뮤가 제로인 경우를 생각하면 아주 그래프가 간단해지거든. 그럴 때는 fx가 요런 꼴이 되지. fx가 요런 꼴이 되지. 그래서 우리는 요걸 특별하게 이론을 못해. 요걸 보고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부르지. 표준 정규 분포라고 불러. 약간의 이제 여기냐면 좀 뛰어넘는 게 있는데 그럼에도 한번 해보자고. 근데 이게 어떤 모양이냐면은 이게 2는 여기서 2라는 놈이 있는데 2는 요렇게 생긴 놈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1 더하기 1, 2의 팩토리얼 1, 3의 팩토리얼 1, 4의 팩토리얼 1, 이렇게 끝까지 나가는 놈, 요런 값을 2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2는 약 얼추 2.73이 나와. 얼추 2.73.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고. 이렇게. 그러면 지금 봐봐. 그래프가 2의 x 그래프와 3의 x 그래프가 있으면은 그래프를 그려보면 요렇게 생겼지. 그래프가 2의 x 그래프는 예를 들자면 요렇게 생겼어. 2의 x 그래프는. 그럼 3의 x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요렇게 생긴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2의 x 그래프는 요렇게 생기는 거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2의 x 그래프라고 그래. 근데 왜 2의 x가 중요하냐? 자연과학을 하다 보면 이 2라는 숫자가 자연계의 법칙을 지배하는 숫자야. 숫자이면서 무리수야. 요게 여러분의 좌우지간 2라는 놈이 이렇게 정의된다. 2라는 놈이 1 더하기 1 더하기 1 나누기 2의 팩토리얼 더하기 1 나누기 3의 팩토리얼 더하기 1 나누기 4의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정의된다는 거지. 그러면 요것은 약 2.73이 된다는 거지. 2.73. 요거 여기서 뼈까지만 해도 벌써 0.5, 2.5잖아. 여기서 뼈까지만 하면 2.5야. 그래서 2.73 정도 나와. 얼추. 그리고 그래프는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2x 그래프가. 자, 그런데 재밌는 게 2의 그러면은 마이너스 x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겠지.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 그러니까 2의 플러스 x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기고. 그러면은 2의 마이너스 x의 자승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 이러고 생겼지. 재밌는 게 이러고 생겼다고. 재밌는 게, 그러니까 지금 봐봐. x가 아주 큰 값이 가면은 마이너스가 되버리잖아요. 이게 마이너스가 되고 0으로 가버리는 거야. 0으로. 아주 큰 마이너스 값이 돼가지고 x가 아주 마이너스로 큰 값이 되면은 어떻게, 그것도 0으로 가버린다고. 0으로. 왜냐면 요게 0보다 작기 때문에. 봐봐. 여기 3이라고 생각한다면은 3의 마이너스 x승 하면 x가 커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야? 0으로 가잖아. 아주 작아질수록 또 0으로 가잖아. 그러지? 아주 작아져도. 이제 아주 커져도 0으로 가고, 아주 작아지면, 잠깐만, 아주 작아지면, 지금 여기가 자승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자승이기 때문에. 미안. x로 써서. 자승이면은 x가 커지든 작아지든 무조건 무지하게 커지거나 무지하게 작아지면 0으로 가본다는 거지. 그러지? 그래서 이런 그래프는 이런 꼴이 생겼다고. 요렇게. 따라서 이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어? 요런 꼴로 생긴 거지. 요런 꼴로 생기면서 뭐야? 요거는만 튜닝을 해준 거야. 요걸로 튜닝을. 요것은 뭐냐면은 x의 자승이나 똑같은 거지 뭐.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지. 이런 그래프가.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래프를 정규 분포라고 불러.
정규 분포. 그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가 이론을 전개를 할 때 전개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자산을 x로 나타내고 그러면서 x가 뭘 따르냐? 베르누이를 따르는 꼴 될 수도 있고 x가 노말을 따르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죠. 노말이 조금 전에 표준정규분포 즉 이런 모양을 따르는 거. 여기서는 어떻게 따라 이런 모양을 따르는 걸 모형을 만들 수도 있어요. 두 개 다 가능하다는 거죠. 두 개 다. 그러면 위의 것은 어떤 장점이 있냐? 나타날 수 있는 게 두 가지밖에 안 되니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지. 근데 밑에 것은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여기가 다 되지. 다. 요게 나타날 수 있는 가능. 이게 실제로는 뭐예요? 현실 세계는 여기지. 현실 세계는. 근데 이것은 뭐야? 어떤 모형을 만들 때 좋아? 올라갔다 떨어졌다. 상승이냐 하락이냐. 여기는 주식 수익률. 예, 수익률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지. 수익률은. 요건 뭐야? 대표적인 게 상승 하락. 그런 걸 모형화할 때는 요게 유용하지. 요게. 그 다음에 주식의 수익률을 모형화할 때는 요게 유용하지. 무슨 말 이해되지? 근데 이제 처음에 개념을 만들 때는 요게 편하기 때문에 요놈으로 많이 한다고. 요놈으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 논의를 요걸로 할 거예요. 요걸로. 자, 요걸로 했어. 그래가지고 조금 전에 보였던 게 뭐냐면은 x가 특히 하나일 때, 베르누이일 때 요거 대 기대치, 요거 대 분산. 이걸 해봤더니 실은 어떻게 되냐? 실은 조금 전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P 이러고 되고, 실 여기 같은 경우는 P, Q. Q니까 Q는 1-P야. 이걸 Q라고 그러거든. Q. 요게 되는 거죠. 이렇게. 요렇게 되는 걸 보일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조금 전에 봐봐. 그 0.5일 때 P가 0.5일 때 조금 전에 VX가 얼마였어? 0.25였잖아. 0.25. 0.5 곱하기 0.5 해가 0.25가 나온 거지. 그러잖아. 이게 여기에 지금 약간 익숙해져야 돼. 그래야지 이제 이게 전부 다 보인다고. 그러면은 지금 요것을 이렇게 생각을 했어. 자, X를 베르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베르누이 분포. 동전 던지는 거. 베르누이가 동전이야. 베르누리 이렇게 될까요? 스페링이. 베르누이 한번 찾아보자. 나도 학생들한테 엉터리를 가르쳐줄 수는 없으니까. 베르누리 LI네. LI. 이렇게. LLI. 그래서 베르누이 분포는 지금 여기서 보면은 둘 중에 하나, 결과가 둘 중에 하나밖에, 두 개밖에 없는 거야. 결과가 두 개. 여기 지금 나오네. 요것은 뒷면이 나올 확률이 0.2, 앞면이 나올 확률이 0.8인 경우, 그러지? 그럴 때는 0.2, 0.8 앞에 연놈이지, 연놈. 그러지? 요렇게. 여기는 뭐야? 뒷면이 나올 확률이 0.8, 앞면이 나올 확률이 0.2. 그러니까 요게 되겠지, 요게. 요렇게 톡 튕겨 나오는. 요건 뭐야? 뒷면이 나올 확률이 0.5, 앞면이 나올 확률이 0.5. 이게 요거에 되겠지, 요게. 프로베빌리티 매스 펑션 또는 프로베빌리티 덴시티 펑션이라고 부르는데, 요렇게 생긴 거지. 그러면은 우리가, 그러면은 지금 여러 종목에다 투자를 하면은, 생각을 할 때 여러 종목에 투자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요걸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P 서메이션 XI. 여기가 가까이 베르누이. 스페링 잘못했네. 여기 베르누이고. 그런데 이제 여기서 투자 비중까지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요걸 생각할 수가 있겠지. 이제 투자 비중을 생각을 안 하면은. 그러지? 그러면은 요거 대 기대치와 분산에 대해서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요거 대 기대치와 분산. 그게 뭐야? 통계학에서는 요렇게 배운다고. 통계학에서는 요렇게 된다고 배운다고. 통계학에서. 근데 우리는
요거도 좀 틀리게 이제 우리는 다루는 거야. 다른 걸 다룰 거야. 근데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것은 여름꼴을 다루려고 하는 거지. 그래놓고 요거대 이름을 특히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 포트폴리오라고 부른다는 거지. 그러면서 요것은 뭐냐면 상수로서 투자 비중이 된다는 거지. 요것은 각각의 자산이 되는 거고, 베르누이를 따르는 자산. 그랬을 때 우리는 요것을 포트폴리오라고 부른다는 거지. 포트폴리오. 그러면 이 포트폴리오의 기대치와 분산이 어떻게 되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지. 이게 지금 요렇게 되면은 XI가 오메가 I가 없으면 요렇게 돼버린 건 바로 통계학 시간에 배운다고. 베르누이 분포 이렇게 바이노미알 분포라고 치면은 다 나와요. 이렇게 지금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합쳐진 걸 요걸 바이노미알이라고 불러요. 요걸 바이노미알. 이항분포, 우리나라 말로 이항분포. 이항분포라고 부르는데 요거대 기대치와 분산은 이렇게 되는 건 배운다고. 이렇게 되는 거. 그리고 조금 전에 내가 그림으로도 보인 게 요거라고. 요렇게. 요거라고. 요게 지금 이제 바이노미알 디스트리뷰션이에요. 요게. 무슨 말인지도 이해해야 돼. 그래서 여기 같은 건 다시 한번 해보자고. 100개를 안 하고 10개. 앞면이 나올 확률이 7. 그럼 어떻게 되는가 봐보자고. 이런 식으로 바뀐다고.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머리가 좀 아프지만 벌써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지. 이게 요렇게 돼. 근데 지금 우리는 이제 뭐냐면은 요것을 지금 N개의 자산으로 확대하는 거지. N개의 자산 투자 비중을 집어넣어 가지고. 투자 비중을 집어넣은 게 요렇게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요건 바이노미알이 아니고 우리는 요걸 보고 뭐라고 부르냐? 재무관리에서는 포트폴리오라고 부른다는 거지. 포트폴리오. 요걸 보고. 요것도 뭐가 되는 거야?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요것도 게임 자체지. 그러니까 확률 변수가 되는 거야. 게임 자체.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오늘 주식시장 몇 포인트인지 모르겠네. 오늘 주식시장이 한번 봐. 지금 주식시장이 나 잘 모르겠다. 야. 이게 주식시장이 오늘 진짜 크게 움직였으니까 어제 너무 크게 움직였으니까 네이버닷컴에 들어가 볼까? 네이버닷컴에 금융 쪽에 가보면은 이거 완전히 그냥 난리니까 6포인트 올라갔네. 6포인트 올라갔어. 그러니까 전 세계가 지금 난리니까 해외 증시도 한번 봐보자고. 다우, 나스닥, S&P, 미국, 중국 오늘 요 정도 올랐네. 일본이 많이 올랐고, 인도 조금 올랐고, 이쪽은 이제 많이 오르고 있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오늘은 우리나라는 소외됐네. 오늘 우리나라가.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은 대체적으로 올랐고, 중국하고 우리나라가 약간 소외된 거네. 오늘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좌우지간 지금 이제 날린 거지, 날린. 이제 비트코인도 한번 봐볼까? 비트코인 가격이 이게 시장 가격이란 게 진짜 무서운 거야. 비트코인 가격 이러고 되네. 그러니까 비트코인 가격은 118.5 아마 이게 1억 원일까요? 1억 원 하다가 지금은 118.5가 117 하루구나. 요건 안 보이지. 그러게 하면 6개월 정도 해봐야지. 6개월 요러고 해봐야지. 그러면 고점이 1억 5천만 원까지 간 거 같네. 1억 5천만 원. 이게 달러인지 모르겠다. 헷갈린다. 여기구나. 맞네. 1억 5천이었네. 그랬다가 1억 1천까지 빠졌네, 지금. 그러니까 거의 한 30% 정도 빠진 거네. 비트코인 가지고 있었으면은 고점 대비.
30%가 빠진 거야. 이게 나스닥이 지금 20% 빠졌거든. 나스닥이 20% 빠지고 우리나라 주식이 지금 한 10%에서 15% 빠졌을 거야. 국내 주식 코스피가 보면은 이렇게 되잖아. 코스피가 지금 그래프가 그래프를 큰 걸 안 줘. 이 뭐야? 고지갔네. 1년 이렇게 하면은 지금 고점 대비 지금 52주 최고 2,800 정도였네. 2,800 가다가 지금 2,300 가니까 500포인트 빠졌네. 25% 정도 빠진 거네. 25% 정도. 고점 대비 25% 빠졌네. 와, 엄청 빠져본 거다, 진짜. 그러잖아. 그러니까 여태 산 사람들은 죽음이지. 여태 산 사람들은 여기까지 빠져보면 지금 정신 하나도 없지. 만약 한 2억 투자했다면 25% 빠졌으면 5천만 원 없어진 거야. 5천만 원. 그러니까 눈 튀어나오는 거지 뭐. 여기서 샀으면은. 그러니까 주식은 절대 한꺼번에 사면 안 돼. 그건 완전히 무조건 망하는 거야. 주식은. 그러니까 내가 여태 주식 처음으로 샀다 하자. 근데 여러 번에 걸쳐서 샀다. 여러 개 샀고 여러 개 사고 그 다음에 여러 개 사고 여러 개 사면 어떻게 평균 단가는 요쯤에 있는 거지. 평균 단가는. 요 말을 명확히 이해해야 돼. 그러면 평균 단가 요쯤에 있으니까 결국에는 요 정도 되면 여기가 얼마냐면 2,600 정도야. 그럼 2,600에서 2,300 빠졌으니까 300포인트 빠진 거지. 그러니까 약 한 15% 정도 까지는 거지. 15% 손실이 났는데 그러지 않고 한꺼번에 몽창 투자했으면 우연히도 여기서 투자해버렸다 하자. 그러면 지금 뭐 25% 맞아본 거지. 정신없지. 물론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 있다. 그러면 뭐 별로 큰 데미지가 굉장히 강하진 않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주식시장은 절대 분할 매도는 분할 매도가 안 좋기도 해. 한꺼번에 팔아보는 게 답이라고 많이 그러더라고. 매수는 무조건 분할 매수, 매도는 몽창. 다 한꺼번에 다 하라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주식시장이 엄청나게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중요해. 이게 무조건 매수는 분할해서 해야 돼. 분할. 어떤 종목이든지. 그 다음에 매도는 왕창. 요게 키야. 요걸만 따라도 크게 안 터져. 요것만 따라도.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주가가 여러 개 됐잖아요. 이렇게 2,800까지 갔다가 여러 개 갔다가 지금 이렇게 내려와 버렸잖아요. 이게 2,800이라고. 800 그래서 2,300 얘기잖아. 지금 내일 맞아보면 이제 2,300도 후달릴 수도 있는데 좌우지간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해서 요렇게 샀다 하자고. 요렇게. 그러면 평균 단가가 얼마냐면 요즘에 형성된다고. 요즘에 여기가 2,600이나 2,550 정도 될 거라고. 2,550에서 2,300이면 10% 좀 까지는 거지. 10%. 그리고 마이너스 10%지. 마이너스 10%.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25%, 20%가 넘어가 보죠. 여기는. 그러니까 분할 매수하는 게 핵심이지, 핵심. 그랬다가 여기서 리바운드가 좀만 이루어지면 바로 거의 다 커버되지. 리바운드가 약간만 이루어져도. 그러면 바로 그냥 여차하면 빠져나오면 되지. 그냥 안녕 그러고. 근데 여기서 사버렸다. 그러면 가장 최악의 시나리오가 뭐냐면 여러 개 가다가 여러 개 올라오다가 내가 여기서 팔라고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세상이 만만치가 않아. 이제 여러 개 되는 거야. 예를 들면 주가가 여러 개 갔다가 여러 개 갔어. 내가 여기서 샀어. 그래가지고 나는 여기서 손해는 안 보고 팔아야 되니까 기다리고 있어. 여러 개 가다가 여기까지 오면 좋은데 푹 올라가다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내려가.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40%. 그러면 이제 여기서는 손절을 하는 거야. 무조건 손절을. 에이 모르겠다 그러고 더 이상 얻어 터지면 이제 집에도 못 들어간다. 부인이 도망가 본다. 그럼 손절하면 끝나는 거지 뭐. 빠져나가는 순간에 시장에서 리얼라이즈 돼버린 거야. 그러니까 작살 나버리는 거지. 이게 대부분의 개인들이 돈을 깨지는 게 이런 식으로 깨져. 여기서 고점에 샀다가 여기서 못 견디고 여기서 확 떨어질 때 여기서 손절을 해버리거든. 그러면 되게 시장이 어떻게 되냐면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이런 식으로 움직여. 쭉 가다가 봐봐. 가다가 여러 올라오는 채 해. 그러다가 쫙 더 빠진다고.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매물 압력이 생기니까 더 빠져본다고 이게. 그랬다가 리바운드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대부분이 사람들이 여기서 못 견디고 여기서 팔아버려. 여기서 셀을 여기서 한다고.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한 30%가 넘어가면은 막 매물이 쌓여가지고 엄청 나오는 거야. 마이너스 30%가 넘어가면. 그럼 그 다음부터 하방 압력이 빵 작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다우존스가 지금 다우존스는 괜찮은데 나스닥이 25% 빠졌어. 나스닥이. 그럼 추가로 한 5% 정도 더 빠지잖아. 그럼 매물 압박이 생겨가지고 35%는 금방 가버리거든. 5% 빠지면 35% 금방 가버린다고. 그러니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뭐 작살 나버리는 거지. 그럼 거기서 손절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냥 완전히 털고 나오는 거지. 보자고. 야후 파이낸스. 이 진짜 무서운 거야. 이게 인생 그냥 벌었던 돈 한 큐에 다 날리는 거야. 벌었던 돈. 여기 나스닥 같은 데 보면은 지금 마켓 파이낸스 마켓이 있을 거야. 마켓 있잖아. 이제 여기야 가서 나스닥이라고 치면은 나올 거야. 나스닥 인덱스가. 나스다크 여러 개 외운데 나스다크 코스닥 나스닥 하는 것처럼 나스닥으로 나왔네 지금. 그럼 여기서 지금 완이어 해보자고. 완이어 그럼 요거 되었잖아. 지금 봐봐 22,000 가던 게 17,000이야. 5,000 포인트 빠져버렸어. 여기서 산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지옥에 가 있는 거지. 지옥에. 지금 여기서 지옥에 지금. 근데 여기서 추가로 더 빠져보면 이제 완전히 그냥 작살 나는 거지. 뭐 25% 빠져온 상황이니까 지금. 그동안에 뭐 테슬라라든지, 테슬라는 50% 빠졌더라고. 테슬라 봐보자고. 테슬라. 그러니까 지금 난리야. 테슬라 50% 빠진 테슬라. 봐봐 1년 봐봐 이렇게 돼버렸어. 테슬라 고점이 지금 얼마야? 463달러에서 지금 233달러. 딱 절반이네. 딱 절반. 완전 작살 나본 거야. 테슬라 산 사람, 테슬라 몇 년 전에 많이 샀거든 사람들이. 이거 다 거덜 나본 거지 뭐. 엔비디아 같은 경우 그나마 좀 나을 거야. 엔비디아는 그나마 좀 낫지. 엔비디아 보자고. 엔비디아도 지금 고점에 잡아버렸으면 여기서 지금 얼마야? 고점이 136달러인데 97달러. 여기도 뭐 거의 30% 맞아버렸네. 30%. 그러니까 엔비디아로 돈 벌었던 사람들이 다 털린 거야. 그러니까 지금 5년대 가격을 보면 한 2년 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거든. 2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23년 정도 이때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 이때 엄청나게 많이 들어갔거든. 그 사람들이 여기서 왕창 먹었다가 안 빠져나온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약 47불 정도, 60불 정도에 샀다고 봐야겠네. 60불에 샀는데 지금 97불이니까 약 50% 번 거지. 이렇게 했으면은. 아직까지는 그 사람들은 여태 굉장히 많이 샀었어. 여태 여지점에. 나도 내가 그 기금 이사하고 있었는데, 정부 기금 이사하고 있는데 회의 들어갔는데 모 대학교 교수가 나보고 자기는 엔비디아 샀다고 그러더라고. 엔비디아. 내가 모 은행 이사가 이제 지금 전무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부사장 하는 사람이 있는데, 내가 10년 전에, 그러니까 한 10년 전쯤에 와서 엔비디아 이야기를 했대.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당신이 그때 나한테 와서 엔비디아 이야기를 했는데 엔비디아 샀어야 된다고 악을 지르더라고. 그때 내가 말했을 때 여가격이었어.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좋다 막 그러면서 내가 막 그랬거든. 0.35달러에서 야, 나도 말만 시끄럽지. 내가 안 사. 근데 그때는 살 수도 없었어. 우리나라에서 안 파니까. 그 당시에 내가 막 신한은행에 가가지고 엔비디아가 좋다고 내가 난리 쳤거든. 그때 0.3달러야. 그때 만에 샀으면은 지금도 30배 먹었네. 30배.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러더라고. 당신이 말했던, 내가 그 당시 가서 신한은행에 한 2시간 강의를 했는데,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 사람 뇌리에 가장 남은 게 엔비디아였대. 엔비디아라는 회사를 내가 여러 번 강조를 했대. 그러면서 쿠다 막 그런 이야기를 했대. 나한테 그러더라고. 그 사람이 그때 이걸 잡았으면은 30배 먹는 거지. 1억 원 넣어놨으면 30억 돼 있는 거지. 이게 주식시장이 이래. 뭐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에서 먹었다는 사람, 예를 들자면 어디니, 원베일리 먹어보이 3배 먹어. 3배 300%. 그러니까 원베일리가 한 10년 전 가격이 지금 70억이라면 원베일리가 10년 전에는 한 15억 정도에 15억에서 20억. 이미 그때 10년 전에.
이게 내가 원베일리 자리에 있던 사람이 근데 재밌는 게 원베일리 자리에 있던 사람이 그 원베일리 그 아파트를 팔아먹었는데 다시 샀더라고. 근데 그 사람이 얼마에 팔았냐면 2억에 팔았어. 2억. IMF 때 2억에. 근데 그게 35배가 오른 거지. 35배가. IMF 때.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요 주식은 얼마야? 0.04달러네. 0.04달러. 2000년 초에는 0.04달러에다가 97불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4센트였네. 4센트. 4센트 하던 게 지금 97불이면 얼마야? 10만원 잡아야 되지. 10만원이니까 4센트면 400원 정도 하던 게 10만원 가는 거지. 400원 하던 게. 뭐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가는 거지 뭐. 주식이라는 것은. 성공을 해버리면은. 삼성 일렉트로닉스도 굉장하다고. 삼성 일렉트로닉스. 근데 최근에는 오른 게 거의 없었어. 삼성을 보자고. 삼성 일렉트로닉스. 삼성 일렉트로닉스 옛날에는 굉장히 쌌어. 근데 지금 10년 걸 보자. 보자고. 2000년대 얼마였어? 2000년에 6.7K 6,700원. 진짜 낮을 때 여기 6,700원이었네. 삼성전자가 3,200원 하다가 53,000원 하는 거니까. 이게 삼성전자를 이때 샀으면은 3,000원이니까 5만원이니까 약 10배 정도 난 거네. 10배. 근데 배당이 있기 때문에 15배 정도 나는 거야. 15배. 요건 이제 배당을 뺀 거거든. 그러니까 15배 정도 번 거네. 삼성전자를 2000년 초에 샀으면은 약 15배 정도 벌었네. 15배. 근데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얼마였냐? 몇 배 벌었냐? 조금 전에 한번 봐보자고. 4센트에서 97불이 같이 4센트에서 400원 하던 게 53,000원 하니까 지금 400원 하던 게 10만원 하니까 10만원 하니까 400원 하던 게 이렇게 없으면 250배 벌었네. 엔비디아는 250배. 엔비디아 여기 10년 사이에 약 10년 사이에. 삼성전자는 20년 사이에. 삼성 일렉트로닉 코퍼레이션은 20년 사이 15배. 20년 사이에 이렇게 차이가 나네. 엄청나게. 그러잖아. 좌우전. 그럼 여기 이제 포트폴리오의 힘이야. 주식을 어떻게 여기 딱 가지고 있었는데 50대 50 투자해서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야? 250배 벌고 여기서는 15배 버는 거지. 그러잖아. 이게 바로 뭐야? 이게 지금 X1 여기 X2가 되는 거지. X2. 그러면서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지. 그러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개념이 포트폴리오 개념이라고. 그럼 포트폴리오를 극단적으로 하는 게 뭐야? 그게 바로 ETF가 되는 거지. ETF. ETF 상품들이 ETF는 전 종목을 다 집어넣는 거야. 전 종목을. 자판에서 에코티 ETF 이런 거 나오네. 이런 것들 한번 봐보자고. 근데 10년은 없을 거야. 10년은 최근에 상장했을 거야. 이런 것들은 1년도 없네. 코덱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 코덱스 ETF 올라오는 거 보자. 혹시 코덱스 ETF 전 종목을 해놓은 거거든. 안 나오네. 여기는 야후의 파이낸스의 코덱스 ETF. 요것은 삼성 삼성 자산운용이 운영하는 거야. 이렇게 여기 지금 전 종목에 거의 집어넣는 거거든. 요게 전 종목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5년 동안 한 거 보면 ETF 해도 까졌네. 우리나라가 지금 문제가 많네. 보면은 지금 5년 동안 옆으로 기어가지고 내려가 버렸어. 이거 거꾸로.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지금 보면은 요때하고 딱 똑같네. 2017년도하고 똑같네. 2017년. 하나도 안 올랐어. 우리나라에서는 주식 한번 망하는 거야. 이걸로 보면은 완전히 2017년하고 똑같아 지금. 코덱스 ETF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하고 거의 비슷하네. 2011년도라면 거의 비슷하네. 지금 지수로 보면 와 골아픈 나라네. 골아픈 나라. 성장이 하나도 없었던 거야. 지금 유감스럽게. 그래도 지금 굉장히 잘 사는 나라야. 그래도 그 전에 워낙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지 뭐.
좌우지간 이게 보면은 지금 거의 시장이 옆으로 우리나라는 기고 있어. 예, 일본도 비슷해. 일본도 비슷하고. 그래서 그런 이건 전 세계에서 미국만이 유일하게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어. 미국만이. 그래서 ETF가 뭐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ETF가 여러 개 ETF야. 이런 게 개별 종목은 하나만 있는 거고, ETF는 어떠냐면 P가 극단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600개 이렇게 된 거야. 600개. WI, XI 이렇게 된 거야. 이런 게 ETF야. 이런 게 포트폴리오의 극단이지. 포트폴리오에.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조금 전에 요거도고 바이노미알일 때도 요놈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 이제 이걸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은 expected value에서는 요걸 해보자고. 그럼 요것을 지금 요건 바이노미알이니까 요걸 B라고 여기다 B 이렇게 써주고, 요것은 포트폴리오니까 그냥 우리가 써주자고. 그러면 여기서 요놈을 요렇게 해주면은 P, B로 해주면은 P, B 요거 해주면은 요것은 그냥 요게 성립을 해. 재밌는 게 요것도 뭐 직관적으로 자명하거든. 요게. 그리고 요게 성립하거든. 요게 기대치에서는. 왜 그러냐면 이것도 너무 자명한 건데 내가 한번 자네들한테 설명한 적이 있어. 자, 예를 들어서 보자고. X1이 동전이고 X2가 주사위야. 그럼 둘이 합쳐져 갖고 나온 숫자를 보는 거야. 그럼 그게 뭐야? 합친 숫자가 요게 되는 거지. PB. X1 더하기 X2가 되는 거지. 그럼 우리가 요것은 얼마인지 알아? 요것은 0.5인지 안다고. 요것은 얼마인지 알아? 요건 3.5라고. 어떻게 3.5야? 주사위 기대치는 이러고 되는 거지. 1 곱하기 6분의 1, 2 곱하기 6분의 1, 자자자 6 곱하기 6분의 1 하면 여기에 3.5가 나온다고. 그림으로 그려보면 1, 2, 3, 4, 5, 6. 그럼 여기가 무게중심, 여기가 있지. 무게중심. 그러지? 3.5로 양쪽으로 딱 대칭이 되잖아. 그러지? 그러면 주사위의 경우는 3.5고 동전의 경우에는 0.5라고. 그러지? 그러면 두 개를 합친 건 얼마가 되겠어? 4가 되는 거지. 4가. 그러니까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값은 4가 되는 거지. 쭉 봐봐. 자, PB가 나올 수 있는 값은, 자 봐봐. 값이 나올 수 있는 값은 0, 1, 2부터 7까지 있지. 내가 이 앞에 설명한 것처럼. 그러면 0이 나올 확률은 얼마야? 0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 곱하기 6분의 1, 즉 12분의 1이지. 12분의 1. 요게 나올 확률도 12분의 1이지. 요게 나올 확률은. 그럼 나머지 걸 이런 식으로 계산 딱딱 해보면은 결국에는 그거도 해가지고 기대치니까 이렇게 계산해보면 되겠지. B를 계산해보면은, 자, 0 곱하기 12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얼마 뭐 쭉 해가지고 다다다 7 곱하기 12분의 1을 해주면은 요게 다름 아닌 얼마인 걸 보일 수가 있냐면은 4.0임을 보일 수가 있다고. 쭉 요게 성립한다는 거지. 2의 x1 더하기 2의 x2 쭉 기대값은 가합성을 띈다는 거지. 그러니까 쭉 요게 성립한다는 거지. expected value of x1 더하기 x2는 2의 x1 더하기 2의 x2가 성립한다는 거지. 이런 걸 보고 가합성이라고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지? 요게. 그런데 이제 재밌는 건 뭐냐면은 베리언스야, 베리언스. 그럼 베리언스는 어떻게 될까? 이제 요게 문제가 되는 거야, 베리언스가. x1 더하기 x2는 뭔가? 요거냐? 가합성 띄니 요거냐?
아니라는 거야. 여기 키포인트가 이거야. 요걸 이제 여러분한테 직관적으로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조금 전에 한 것처럼 이제 우리가 뭘 보일 수가 있으면 요걸 실은 요거도 똑같은 걸 보일 수가 있다고. 베리언스라기보다는 정확히 코베리언스라고 그래. 코베리언스 콤마 이러고 된다고. 코베리언스. 이제 코베리언스가 뭔지 이제 배울 건데 요렇게 된다는 거야. 문제는 요게 하나 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요 항이. 그래서 우리는 요걸 보통 뭐라고 부르냐? 포트폴리오 효과라고 불러. 요게 있다는 거야. 요게. 그럼 요거에 지금 뭐냐? 이제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요게 뭐냐? 그러니까 요거 각각은 우리가 요건 정의를 했잖아요. 요것은 베리언스는. 그럼 요게 어떻게 정의되냐 이거지. 코베리언스는 요렇게 정의된다는 거지. x1, 2는 베리언스하고 똑같아. 단지 차이가 나는 게 약간 차이가 나는데 x1 마이너스 뮤1 x2 마이너스 뮤2 곱하기 p 1, 2 이렇게 되는 거지. p 1, 2. 그러니까 실은 여기서 그러니까 이것도 실은 서메이션이 한 번 더 있어야 돼. 정확히 하려면 이렇게. 그래서 1이 나올 수 있는 거, 2가 나올 수 있는 거 이렇게 해줘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1이 취할 수 있는 값, 2가 취할 수 있는 값을 서로 곱한 거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우리가 조금 전에 지금 그 동전하고 주사위를 던지는 경우를 생각을 했잖아. 그럼 동전과 주사위가 서로 영향을 안 미치면은 실은 요게 0이 됨을 보여볼 수가 있어요. 0이 되면. 그러니까 이제 요 케이스보다는 내가 이런 케이스로 보여주는 게 좋아. 자, 공분산의 경우에는 이렇게 보여줄게. 자, 동전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 동전을 두 개를 가지고 있어. 동전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동전 두 개를 가지고서 우리가 만들면은 요걸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럼 요렇게 만들면 요건 나올 수 있는 값이 어떻게 돼? 0, 1, 2가 되지. 나올 수 있는 값이. 그러잖아. 그래서 요거에 기대치를 구해보면은 1이 된다고. 1. 봐봐. 요렇게 되잖아. 4분의 1, 2분의 1, 4분의 1. 무게중심 여기가 되는 거지. 그러지? 자, 그러면은 요것을 경우에 분산은 어떻게 되느냐? 분산은 이제 요게 문제가 되는데 요게 그러면 우리가 분산의 정의를 요것을 y라고 써주자고. y라고. 그러면 y값이 취할 수 있는 게 0, 1, 2니까 봐봐. 어떻게 되는 거야? 0 빼기 1의 자승 1의 자승 곱하기 4분의 1 1 빼기 1의 자승 4분의 1 2 빼기 1의 4분의 1 자승의 4분의 1 이러고 되는 거지. 미안. 여긴 자승 2분의 1. 지금 요게 나올 확률이니까 그러잖아. 그럼 요걸 계산해 보면은 지금 얼마가 되냐면은 요걸 계산해 보면은 자, 봐봐. 1의 자승 4분의 1 0 1의 자승 4분의 1 따라서 2분의 1이 돼. 4분의 1 4분의 1이니까 2분의 1이 되지. 2분의 1. 자, 그런데 봐봐. 여기서 조금 어려워. 베리언스 오브 x는 우리가 x1은 얼마인지 아냐면은 자, 봐봐. 이러고 되잖아. 0 0.5의 자승 2분의 1 1 빼기 0.5 자승의 2분의 1. 그래서 이미 우리가 해봤어. 여기 얼마야? 0.25 2분의 1이니까 0.25다. 요걸 알고 있지. 자, 그럼 봐봐. 조금 전에 v x1 더하기 x2는 자, 봐봐. 여기서 아이고야 2분의 1이네. 더하면은 2분의 1 잠깐만 맞는 거 확인해보자. 0 1 2분의 1 2분의 1 잠깐만 0.25 4분의 1 그러네. 4분의 1. 그럼 여기 봐봐. 요게 x1이 x2가 이렇게 성립하네. 이렇게 동전 두 개가
완전 독립인 경우. 근데 조금 전에 여기서 동전이 뭐냐면은, 자 봐봐, 동전이 서로 따로따로 움직이면은 동전이 지금 0, 1, 2가 나올 확률은 요렇게 되는 거지. 요렇게 0, 1, 2가 나올 확률은. 그런데 요건 동전이 따로따로 나오는 경우야. 그런데 동전을 만약에 동전을 묶었다고 그래. 이렇게 묶었다고 그래.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때는 요렇게 되버지. 나올 수 있는 값이 0 또는 2가 되버지. 요렇게 동전을 이렇게 묶었으면은 그러지. 그래가지고 요것을 예를 들자면은 요거대 베리언스로 구해보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봐봐, 여기 베리언스로 구할게. 서로 동일한 방향으로 묶어진 경우 베리언스 오브 y는 y가 이제 x1, x2 더한 거야. 0 또는 2가 되니까 0 마이너스 1 자승 2분의 1 그러잖아.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에 자승 2분의 1 맞나? 해보자고. 0 2분의 1 따라서 1이 되버지. 1.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vy는 요거도 틀리지. 요건 얼마였어? 조금 전에 0.25 4분의 1이 었으니까 요거보다 크지 여기가. 자, 그런데 자 요거 지금 좀 어려운 이야기야. 동전이 서로 정반대 방향으로 묶여 있어. 이렇게 정반대 방향으로. 그러니까 요거 내가 다음에 다 이해시켜 줄 거야. 일단 오늘은 요 수치만 하자고. 그러면 이게 나올 수 있는 값은 무조건 뭐만 나와? 요것만 나오지. 1만 나오지 무조건. 다른 거 없어. 1이 1이야. 그러지? 따라서 베리언스는 어떻게 되는 거야? 베리언스 y는 1 빼기 1 자승에 1 0 베리언스가 0이 되어버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베리언스 오브 y는 베리언스 오브 x1 더하기 베리언스 오브 x2 이렇게 되는 거지. 오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때문에 출석 부를 시간이 부족한데 요건 이제 너무 중요한 영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줄게. 자, 지금 우리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동전을 2개를 던지는 실험을 하는 거예요. 동전을 2개를 던지는데 2개를 던져가지고 나온 숫자를 합치는 걸 가지고 돈을 먹냐 마냐 하는 게임을 하는 거야. 그러면 동전을 이렇게 하면은 나올 수 있는 숫자가 0, 1, 2가 되지. 그러지? 0, 1, 2가 되는데 동전을 각각이 서로 영향을 안 미치고 나오면은 나올 수 있는 값은 요렇게 된다는 거지. 요렇게. 동전을 따로따로 던지는 거야. 따로따로. 그러면 그때 분포함수는 요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동전을 동일한 방향으로 요렇게 묶어가지고 던지면은 요렇게 되는 거지. 분포함수가. 그러지? 그 다음에 동전을 서로 반대 방향으로 묶어가지고 던지면은 분포함수가 요렇게 되는 1밖에 없지. 요것은 무조건 1이지. 그러잖아. 그래가지고 잘 봐봐. 그럼 요런 케이스, 이 케이스인 경우에 베리언스를 구해보면은 요렇게 내가 2분의 1이 나온다고. 2분의 1이. 그래가지고 각각을 더한 것과 똑같아. 등식이 성립을 해. 요렇게. 근데 이런 케이스를 해보자고. 완전 동일한 방향으로 갔을 때. 그렇게 해봤더니 더 커버링 케이스가 발생을 하지. 근데 요렇게 정반대 방향으로 묶으면은 더 작은 케이스가 발생하지. 요게 이제 핵심이야. 자, 무슨 소리냐? 동전 2개가 독립이거나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그랬을 때, 요랬을 때 variance of y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summation of variance xi가 된다는 거고, 이때는 어떻게 된다는 거야? variance of y는 완전히 같은 방향인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거지. summation of variance of xi. 그 다음 여기 같은 경우는 variance of y가 variance of xi.
xi 서메이션 미안 i지니까 안 좋다. variance of y가 summation of variance of xi 요러고 된다는 거죠. 요것을 지금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은 요걸 포트폴리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걸 포트폴리오로 생각하면 포트폴리오를 만들면은 서로 완전히 독립이면은 만드나 마나다. 이게 베리언스가 유형이라면은 그런데 여러 많이 완전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면은 오히려 더 커져 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진짜 하나만 하지. 근데 많이 요때가 이제 키포인트야. 서로 정반대로 움직이면은 요놈보다 포트폴리오가 위험이 줄어든다는 거지. 요게 재무관리의 핵심이야. 이게 별 5개 요게 그러니까 요것을 수학적으로 내가 보인 거예요. 요렇게 수학적으로 요거 계산을 하고 내가 중간고사에 요거 계산을 하고 낼 거야. 단지 그때는 0.5가 아니고 뭐 숫자를 좀 바꿔가지고 요렇게 요 3가지 케이스를 계산할 줄 알아야 돼 여러분들이. 그래서 요거 계산할 줄 알아야 돼. 나는 여기서 0.5인 경우를 해본 거야. 근데 0.5가 아닌 경우를 계산할 수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0.5가 아닐 때 동전 2개를 던지는데 요놈은 올라갈 확률이 예를 들자면 0.7이고 요놈은 0.4야.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요거 계산해봐라. 기대치하고 분산, 포트폴리오의 분산을 계산해보고 각각에 대해서 지금 분산 값 더한 것과의 요 부등식 성립 여부를 계산해봐라. 요 3가지를 계산해봐라는 거지. 내는 거지. 그래서 요걸 계산할 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럼 여기 보면 내가 지금 계산 다 해줬다고. 요렇게 요걸 전부 다 숫자만 좀 바꿔서 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설명할게. 마지막으로 자 베리언스는 어떤 식으로 계산한다고? 베리언스는 요렇게 계산한다고 했지. 베리언스 오브 x는 서메이션 xi 마이너스 뮤의 자승의 p의 i. 따라서 동전인 경우에는 이렇게 된다는 거지. 0 빼기 뮤의 자승 곱하기 p 0 빼기 뮤 1 빼기 뮤 미안 1 빼기 뮤의 자승 곱하기 p1.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때 뮤는 어떻게 계산되는 거야? 뮤는 이렇게 계산된 거지. 지금 미안 0 곱하기 p0 더하기 1 곱하기 p1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앞면이 나올 확률, 여기 뒷면이 나올 확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쓸 때 p라고 썼고 요건 1-p로 썼지. q라고 썼단 말이야. q. 그러니까 이게 요게 0.7로 주어지면은 0.7이 되겠지 값이. 예를 들자면 요게 0.7 그때는 0.7 이러고 계산되겠지. 뮤 값이. 그럼 요 뮤 값을 여기다 집어넣어 주면은 그때 계산이 나오겠지. 이렇게. 그러면 지금 동전 하나는 앞면이 나올 확률이 첫 번째 거 동전은 0.7, 두 번째 동전은 요 다른 노테이션을 썼어요. 요거도고 미안해. 0.4이다. 그랬을 때 각각의 지금 뭐냐면 베리언스 오브 x1, 베리언스 오브 x2로 구해라. 이렇게 할 수 있겠지. 그러잖아. 그러고 나서 지금 y 이꼴 베리언스 x1과 x2를 했을 때 요놈의 베리언스를 구해봐라. 이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러잖아.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지금 동전이 만약 0.7, 0.4라면은 서로 독립이라면 어떻게 나오겠어? 지금 0이 나올 확률은 여기는 0.3이고 여기는 0.6이잖아. 그러니까 0.3 곱하기 0.6이 되면 0.18이 되겠네. 0.18. 여기 나올 확률은 0.18. 그러지?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게 1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되는가? 요게 나오고 요게
안 나와야 되니까 0.7 곱하기 0.6 더하기 0.3 곱하기 0.4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 더하기가 들어가야 돼. 왜 그러냐면 앞면 뒷면이니까. 그럼 요거 두 개를 더하면 요 값이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여기 나머지 이 값이 나오는 거지. 요거 내가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볼게. 또 한번 동영상으로 한번 해보든지 여러분들이 요걸 확실히 해봐야지 완전히 감이 쓰거든. 그럼 아하 지금 결국에는 포트폴리오라는 놈이 있으면은 요게 포트폴리오인데 요게 지금 그냥 투자 비중 생각 안 한 포트폴리오야. 요거 있는데 요때 요게 얼마가 되는가. 그 다음에 X1과 X2에 요게 얼마가 되는가. 그리고 요것과 요것과는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요걸 생각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제 개념이 생긴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요것을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야 실은. 요거 그냥 거의 이해 못해 사람들이. 그러니까 요걸 내가 숫자를 써서 이제 보인 거니까 여러분들이 요걸 한번 하고 나서 감이 쓴다. 그러면 이제 보이기 시작해. 리스크가 도대체 뭔지. 요게 바로 리스크야. 요게 바로 리스크. 요게 리스크. 요게 리스크야. 베리언스가. 이게 정확히는 요게 리스크야. 요게 정확히 요게. 포트폴리오의 리스크라는 건 요걸 의미해. 포트폴리오. 이게 요건 아니고 미안해. 여기 그림을 여기 그려서 요건 아니고 요게 리스크야. 요게 리스크를 하거든. 포트폴리오 리스크는. 그러니까 요걸 측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감이 쓴다고. 감이. 그게 중요하다고. 그래야지 이제 나중에 그 자기가 어디 투자를 했을 때도 이게 종목을 몇 개를 가지고 있고 이 종목 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면은 내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움직일까 이걸 대강 알 수가 있다고. 오늘 뭐 너무 시간을 많이 지체돼 가지고 출석은 못 부를 것 같아. 녹화 잘 됐으니까 요 녹화를 내가 올려주고 그 다음에 그 파이썬은 여러분이 하기 힘들 거야. 그래도 파이썬 파일도 같이 올려줄게. 동영상으로 오늘 녹화된 거 한번 이거 복습해봐. 오케이? 그래 나가도 돼.